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9월 들어서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세가 눈길을 끄는데 반면 또 코스닥은 여전히 좀처럼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 외에 또 어떤 섹터가 상승을 이어갈지 전망해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익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월에 주춤했던 국내 증시가 이제 9월 들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정말 이 연일 사상 최고 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세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예,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에 비해서 45% 올랐거든요. 네.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상승률이 1위입니다. 예,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최강 경기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할 텐데요. 근데 데이터는 1분기를 저점으로 우리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 통계청이나 OECD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GDP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게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0%였는데 2분기 0.6%로 약간 올랐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1% 중후반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통계상으로 경기 회복 이것들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니까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예, 최근에 보면은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예탁금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작년 말에 116조 원이었었는데요. 최근에 157조 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9월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오늘까지 보니까 한 7조 5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 차원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되면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좀 여건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일단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오를 것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지수 상승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대장주들이 상승해야 또 지수가 이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또 이 대장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예, 특히 9월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르면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그게 오르니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를 것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2030년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명목 GDP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기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 사실 작년 말에 올해 우리 명목 GDP가 한 3.6% 성장하면은 코스피가 3,200 정도까지는 갈 것입니다. 명목 GDP가? 그런데 지금 3,400이 훨씬 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일평균 수출 금액. 그게 상관계수가 0.86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9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관세청에서. 얼마로 나왔죠? 마이너스 10.6%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조빌수가 작년에는 추석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 조빌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거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여건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지금 속도가 좀 이미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예, 해석해야 될까요? 코스피 상승률은 많이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려가려면 앞으로 좀 명목 GDP가 빨리 증가해야 되고 기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 코스피가 미리서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를 추정하는데요. 네. 내년에 명목 GDP가 한 3.8%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실질 GDP 한 1.8%, 네. 그다음에 물가 GDP 디플레이터 2%. 네. 예, 그러면 적정 주가가 한 3,450이 이 그럴 근처 때 나오거든요. 3,400 이 정도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코스피가 미리서 앞당겨 버렸지 않느냐. 물론 코스피라는 것은 적정 수준보다 언제든지 가대평가될 수 있고 가소평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는 24% 정도 가소평가됐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네. 적정 주가를 지금 미리서 반영해 버리지 않은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그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 네. 뭐 대세 상승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세 상승 이르려면은 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대세 상승을 2번 경험했었어요. 언제였죠? 86년에서 88년까지 우리가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 우리 코스피가 163에서 1000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네. 2003년 정말 좋을 때 다니셨어요. 예. 네. 그리고요. 2003년 중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 네. 우리 중국으로 수출이 아주 잘 되면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네. 대세 상승 한 4년 동안 오르는 이런 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상승장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같은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을 보면은 지금 1,400원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순매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증시에 뭔가 좀 매력이 크다고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지금이 좋을 때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또 하고 있을까요? 예, 매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환율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예, 지금 우리 환율이 1,400원 거의 근접했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뭐 미 달러 지수, N1,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그다음 한미 금리차 경상수 이런 걸 고려하면요. 네. 지난 8월 말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4%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저평가. 예, 그리고 국제 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하고 교역 상대국 뭐 전부 고려하죠. 그 상대국 물가나 가중치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네. 적정 환율을 추정하는데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9%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통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 통화 가치, 돈 가치가 오를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들은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 지난주였나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샀죠? 그때 1조 8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또 오늘 또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속 사는 이유는 그러면은 뭐 그 지금 말씀하신 환율 부분 말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가 정말 수출이 잘 되거든요. 올 8월에서 우리 전체 수출 한 1% 정도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거의 16%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요.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잘 되지만은 그만큼 또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AI 특히 AI 서버 투자 많이 하거든요. 오늘 또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39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되면서 네, 증시 영향을 그리고 미쳤죠. 거기에 네. 들어가는 D램 같은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경기는 상당히 좋고요. 여기다가 또 모건 스탠리라고 과거에 우리 그 반도체 경기 삼성전자 안 좋게 막 얘기했었죠. 겨울이 오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전망을 냈는데요. 이번에 확 전망을 바꿔버렸거든요. 뭐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버렸죠. 어느 정도까지 올린 거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6,000원까지 올린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41만 원 이 정도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폭 상향 조정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그 9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종가는 85,900원 이렇게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 정도 여력은 남아 있고 보시기엔 더 이상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뭐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그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관계수 0.83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뭐 제 전망인 수치입니다만은 9월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10월, 11월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다소 줄어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만은 이 월별로 좀 변동이 있어요. 아하. 이걸 보면은 뭐 저도 뭐 중기적으로는 96,000원 정도는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96,000원 가기보다는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제 HBM3E의 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이제 삼성전자가 통과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호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HBM 분야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좀 SK 하이닉스보다는 뒤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 있을지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뭐 하이닉스 것만 사용할 수 없거든요. 아마 삼성전자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고 기사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화웨이에서 HBM을 상당 수준까지 개발했다. 화웨이에서요? 아마 우리보다 상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단계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술 수준을 계속 격차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는 문제인데 뭐 인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서로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까 그 모건스탠리에서는 목표 주가를 얼마로 봤다고 그러셨죠? 41만 원. 충분히 그 정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초기에 아주 좋았을 때는 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제가 평가해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반도체 랠리가 아까 계절적으로 10월, 11월은 조금 좀 수요가 떨어진다고 그러셨나요?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수출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랠리가 계속 될 걸로 보시는지 그 일주일 전에 그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이제 엔비디아 최신 AI 칩 구매를 금지하기도 하고 또 AI 그 독립 선언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고요. 또 AI 버블론이 또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전인가요?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증을 전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AI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투자만큼 효율성, 생산성이 이거 뒤따를 것인가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AI 버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전 세계가 AI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든 AI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도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예상해 보면요. 예, 제가 10월, 11월은 반도체 수출 금액이 좀 주춤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내년까지도 반도체 수출은 계속 증가하게 나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재 부품 장비 쪽 그런 쪽도 괜찮을 걸로 보세요? 예, 같이 뭐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소재 네. 부품 많이 써야 되니까 네. 뭐 같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냥 반도체 뭐 ETF 네, 예, 저는 네. 뭐 투자자들이 이런 걸 찍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딱 찍어 산다기보다는. 예, 종목을 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상승세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9월에 들어와가지고 코스피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요. 9월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른 거는 애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국인들이 많이 산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그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은 좀 부진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습니까? 좀 과열됐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고객 예탁금도 늘고 혹시 뭐 신용거래도 늘고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나 우리 주식이나 네. 단기적으로 좀 가열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흔히들과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예, 주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네. 미국과 2분기 보니까 329%. 그러니까 주시장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이 GDP보다 3.3배 정도 많다는 겁니다. 네. 이게 2000년 IT 거품 붕괴될 때 2.1배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장기 평균이 2000년으로 평균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도 최근에 그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제가 그 버핏지수 구해 보니까 우리도 한 108%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125%로 우리도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22조 원이 좀 25조 넘었었고요. 넘는다 그러고 또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11조가 넘는다고 지금 집계돼서 양상은 좀 그래서 이런 변수를 볼 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명목 GDP, 실질 GDP가 어느 정도 가야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증시를 이끌어갈 동력이 뭐가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더 가려면 어떤 게 나타나야 제대로 증시가 대세 상승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 지수는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네. 개별 기업은 그 기업의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80년대 10%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5%로 떨어졌고요. 네. 한국은행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 잠재 성장이 1.8%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거를 3%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3%로 끌어올리게 되면 아마 주가가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잠재 성장이 1.8%면요. 우리 주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물론 증시 제도 개편 이미 그 상법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것도 더 센 상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일본 주가도 역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주주 우선 정책 그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니케이 225가 대표적인 주가지신데 가장 높은 게 명목 GDP예요. 최근에 일본의 명목 네. GDP가 물가 오르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주가가 오르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명목 GDP가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경제 성장 없이는 예, 저는 5천 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뜻선뜻한 찬바람이 느껴지는 이제 9월 이제 하순이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고요.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웃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외로 또 소외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 장에서 앞으로 몇 달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주목해 볼 섹터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 점만은 꼭 유의해야 된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 짚어주세요. 저는 뭐 위험 요소가 앵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작년 8월인가 충격이 컸었잖아요. 작년 8월 초에 5일이었나 기억이 우리 나요. 코스피가 하루에 6%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 앵캐리 트레이드 이걸 좀 면밀하게 관찰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이 앞으로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좀 탄력성이 적은 건 저평가된 거. 네. 지금 자동차, 통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지금 낮은 주가가 그런 걸 다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질 거는 없을 거고 네. 또 배당 수익률이 5% 안팎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이런 때는 반도체보다는 앞으로 4분기 동안은 뭐 자동차나 통신주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예, 알려진 이런 종목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는 좀 덜 오른 거. 네, 그런데 한번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한국금융연구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